마지막 제가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작하는 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강력한 경영자원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강력한 경영자원. 제가 목표만을 준다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의존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블로그 마케팅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써먹고 싶은데 블로그 마케팅을 써먹을 때는 가맹본부가 나를 도와줘야만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맹점주들이 알고 있다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까 고객관리 잠깐 얘기했나요? 문자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관리하는 거 잠깐 고객관리 부분을 제가 강조를 안 했지만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 마케팅을 한번 써보게 했었죠. 만약에 가맹점주들이 문자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관리를 하는 거를 잘하고 싶은데 그 고객관리를 잘하려면 가맹본부가 필수적으로 도와줘야 가능하다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아주 먼저 다가가려고 할 것이다. 즉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배달 매출을 늘리고 싶은데 내가 배달 매출을 늘리고 싶을 때 가맹본부가 나를 도와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잘 써먹게 해주는 거를 가맹점주들이 알고 있다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게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래야 가맹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면 가맹본부는 더 강력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무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그게. 두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특히나 초기 단계 가맹본부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 일 잘하는 쓸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뽑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일 잘할 것 같아요. 놀부에서 일했대요. BBQ에서 일했대요. 이런 사람 뽑으면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연봉 과감하게 6, 7천만 원, 7, 8천만 원 줬어요. 근데 와서 회사에 일을 맡겨보니까 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 회사는 한 6개월에서 1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어떤 잘못이냐면 조직화에 실패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직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화를 착각하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여러분 조직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요.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프랜차이즈 경험이 좀 없더라도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 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맹본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인건비를 많이 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저하고 와서 상의하십시오. 저희 회사 브랜드 매니저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해법이냐? 조직화에 대한 해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건비 많이 들이지 않고 소위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사람 뽑지 않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 회사가 어떻게 조직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조직화에 성공을 해야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마인드의 전환입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잘 모르니까 누군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아까 매뉴얼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아까 3교시를 4시 15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5시 12분이네요. 15분까지 끝내겠습니다. 1시간만 딱 하고. 자,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매뉴얼은 너무 완벽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일단 초기 단계의 프랜차이즈 회사는 매뉴얼을 심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가맹사업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저한테 와서 저희는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맘먹은 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당신네 매뉴얼이 1년 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저한테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맹본부가 매뉴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기 단계 가맹본부여서 매뉴얼을 아주 심플하게라도 만들었다면 1년 후에 매뉴얼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의 지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고객관리 기법이 나오고 더 좋은 마케팅 기법이 나오고 더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가 만들어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자연히 여러분은 매뉴얼에 그걸 반영시키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매뉴얼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이 수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했느냐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매뉴얼을 얼마나 바꿨느냐, 어떻게 성공적으로 바꿨느냐가 핵심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중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가맹사업을 여러분이 시작을 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가맹본부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조직화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어떻게 사람을 뽑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2명, 3명, 4명의 가맹본부 조직을 만들어 갈 거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노하우를 어떻게 해서 업그레이드 갈 거냐. 우리의 매뉴얼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갈 것이냐. 세 번째, 여기에 방점을 찍고 여러분이 가맹사업에 공을 들이시면 누구든지 좋은 가맹사업, 가맹본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